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람을 탐색하는 것 같은, 호구조사 같은 뭔가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하는 질문들이 가장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웬만큼 안면을 트고 지내도 괜찮을 만한 그런 스펙을 가진 사람인가? 뭔가 그런 거를 떠보는 듯한 질문. 그런 게 처음 만나는 사이에서는 굉장히 불쾌감을 줄 수 있는데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나를 평가하려고 하는 것 같은 질문. 이런 것들은 초면에 피해야 되는 거죠. 단 예외가 하나가 있는데 어색한 상대와 침묵이 흐를 때 사용하면 대화가 술술 풀리는 만능 질문이 있을까요? 보통 어색한 사이, 침묵이 흐르는 사이 이러면은 처음 보는 관계일 때가 많습니다. 뭐 두 번째만 봐도 이야기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게 되죠. 자, 처음 봤는데 어색하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면은요. 거기에 와 있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나 나나 지금 처음 보는 사람인데 한 장소에 같이 있어. 그러면은 그 장소에 와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공통 친구가 초대를 했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기업 같은데 행사에 똑같은 이유로 초대를 받았다든지 뭔가 그런 이유가 당연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이유를 화제로 삼아보는 거예요. 어색해. 그러면은 저는 마법의 단어가 이거 같아요. 아, 어떻게 오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아, 어떻게 오셨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저는 뭐 예전에 여기서 이 파티 호스트 이 사람과 고등학교 동창인데요. 뭐 오랜만에 연락이 돼서 왔어요. 그러면은 저는 대학교 동창인데 이 친구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지냈어요? 이러면은 그때서부터 할 말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또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이 자리에서 뭔가 그 초대를 받아서 뭐 캠페인 같은 데에 뭐 앰버서더로 왔다. 뭐 제 경우에요. 그런 경우면은 저는 이렇게 그냥 초대받을 줄 몰랐는데 이 행사가 어떤 행사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한번 아시는 대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뭐 이런 게 화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여기 왜 와 있는가? 그걸 생각을 하시면은 어색한 처음 만나는 사람, 이 사람과의 침묵을 깨고 좀 더 폭넓게 이야기할 수 있는 첫 물꼬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화제거리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오게 되고요. 얘기를 하다 보면 더 많은 공통점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는 좁아요. 좁기 때문에 한 다리만 건너면은 아는 사람이 막 줄줄이 나오고요. 그 어떤 뭐 이벤트라든지 또는 어떤 사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공통 화제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수월하게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죠. 어떤 자리에서 뭐 유명하신 분들을 이렇게 초대를 해놓은 그런 자리가 가끔 있어요. 서로를 아는데 막상 만난 적은 없는 그런 어색한 자리들을 자주 접하게 되죠. 근데 그럴 때 가장 좀 쉬운 방법이 뭐냐면은 공통 지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꺼내보는 거예요. 누구누구님, 제가 누구누구하고 얘기를 하다가 뭐 친하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누구와 같이 일하시는 거 제가 SNS에서 봤어요. 그때 너무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누구누구 어떤 분이 계신데 그분이 어떤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세요. 그럼 저도 그 커뮤니티 출신이라서 그분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뭐 당신도 그 사람하고 같이 있는 사진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같이 지냈던 이야기 그런 것들 공통 지인이 굉장히 수월한 그런 아이스 브레이킹의 단서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이 또 저를 향해서 그런 어색함을 깨고 무언가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역시 그렇게들 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어색한 사이에서 오히려 대화를 더 단절시키는 질문들도 있을 텐데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진솔한 답변을 이끌어내는 질문이 있을까요? 저는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람을 탐색하는 것 같은, 호구조사 같은 뭔가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하는 질문들이 가장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웬만큼 안면을 트고 지내도 괜찮을 만한 그런 스펙을 가진 사람인가? 뭔가 그런 거를 떠보는 듯한 질문. 그런 게 처음 만나는 사이에서는 굉장히 불쾌감을 줄 수 있는데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뭐 집을 어디서 살아? 뭐 이러면은 뭐 서울 같은 경우는 무슨 동만 나와도 이 사람이 대충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지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사는지 이런 걸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 조심해야죠. 그리고 뭐 어느 학교 나오셨어요? 이런 걸 초면에 말한다든지 뭔가 그런 질문들, 나를 평가하려고 하는 것 같은 질문, 이런 것들은 초면에 피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단 예외가 하나가 있는데 직업 정도는 서로 초면에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이거는 뭐 매너라든지 또는 뭐 사생활 이런 거에 대해서 민감한 서구권에서도 그냥 얼굴 보면은 직업이 뭐야 하고 인사로 물어봅니다. 이 정도는 우리나라에서도 괜찮은 것 같아요. 보통 자기가 뭔가 화제를 꺼내거나 할 때 하고 있는 일이 단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그걸 통해서 뭐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는 거고 또 공통지인을 그 업장 안에서 또 유추해내서 화제로 끌어들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직업 정도까지만 괜찮다 이런 경우는. 그리고 뭔가 취미라든지 그런 것들도 화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다만 호구조사 느낌은 우리가 좀 피해보자. 그리고 정치 얘기, 이것도 초면에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으세요. 정치 얘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중요해요. 그런데 초면에 또 그렇게 뭔가 정치적인 격동 이런 게 있으면은 그게 모든 사람에게 다 관심사가 되는 시기가 있는데 그걸 이제 초면에 뭔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걸 화제로 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한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걸 인지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근데 보통 제가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불편해지지 않으려면은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굉장히 화를 내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 만나서 정치 얘기를 안 하면은 그 중요한 이 정치가 이렇게 중요한데 만나서 그런 얘기를 안 하면은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담론을 나누는 장은 또 따로 마련되어 있는 거죠. 예, 어색한 사이에 할 얘기는 아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이에서도 너무 자주 깊게 또 내 생각을 강요하는 쪽으로 얘기하는 건 지양을 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생활이니까 뭐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뭐 집 위치라든지 뭐 그런 것도 말 안 하고 어떻게 사람하고 대화를 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누군가한테는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알아차리는 것도 또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뭔가 누구나 다 뭐 서울에 집 한 채쯤 있는 거 아니야? 뭐 예를 들면 그래서 지난번 부동산 상승기에 어디에 집 사셨어요?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나는 집이 없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남의 입장도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하지 말아야 될 질문도 안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만약에 뭐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쭉 살았으니까 이걸 딱 알 수가 있는데요. 똑같은 뭐 예를 들면 1억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1억으로 이 동네 집을 똑같이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20, 30년이 지난 지금은요. 가격 차이, 그 집값 차이가 10배가 나 있어요. 예전에 똑같이 1억 주고 살 수 있었을 때 그 시기에는 그래도 어디 사느냐가 그렇게까지 무례한 질문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은 사회가 많이 바뀌었죠. 예, 뭐든지 다 극단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역시 시간의 흐름, 또 사회의 흐름, 변화 이런 거에 맞춰서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점을 배려해 줘야 하나 이런 걸 관찰해보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한번 보는 그런 안목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사실은 예전에 내가 갖고 있었던 생각 이걸 그대로 지금까지 갖고 있고 그걸 무례한 질문으로 그 사람한테 돌려줬다? 이러면은 그거는 내가 고쳐야 될 일인 거죠. 우리는 어른이 되면 무언가 내가 더 이상 배울 게 없고 뭔가 굳어져 있고 이렇게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죽을 때까지 배워요. 예. 정말 제가 지금 50대인데 저는 40대 때 제가 했던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이 와 그때는 왜 몰랐지? 내가 어려서 몰랐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여전히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60세, 70세 돼도 그건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이걸 내가 인지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이만 먹어간다면 그 시간이 주는 가르침이나 성장 이런 게 아무것도 의미가 없겠죠. 의식을 해야죠. 그래서 내가 이런 질문을 하면은 굉장히 이건 무례한 거야. 이걸 만약에 30년 전에 갖고 있었던 가치를 내가 뭔가 세상을 돌아보지 않고 세상과 나 그리고 그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오래전에 갖고 있었던 관념만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면은요 단순히 뭐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 이것만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지 않고 또 이게 매너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곧 배우려는 태도, 이거하고 연결되는 세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누군가를 배려한다 이러면은 사실 그 배려의 대상은 가장 그 자리를 어색해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뭔가 모인 사람들에 비해서 공통 분모가 적은 사람, 이런 아니면은 나이가 가장 어린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뭔가 위축돼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조금이라도 내가 상대적으로 더 편한 것 같다? 이러면은 그 사람을 배려해 주면서 뭔가 말이라도 한마디 건네고 그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러는 것도 굉장한 배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직장에서 동료와 가깝게 지내다가 관계가 틀어지거나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경험이나 사례를 목격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람들이 친구를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혼자 지내는 게 분명히 편하고 좋고 평화롭기는 합니다. 근데 사람의 본성이라는 게 누군가 어울릴 때 행복 호르몬이 나오게 그 보상 시스템이 작동하게 우리가 설계되어 있는 그런 동물이에요, 인간은. 그래서 혼자서만 지내면은 좀 힘듭니다. 우울감에 빠지기도 쉽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를 만들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굉장히 많은 시간 직장에서 시간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시간 내서 친구를 만들 수 없으니까 직장에서 친구를 만들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왜냐면은요, 직장에서와 그 밖에서의 인간관계는 완전히 종류가 달라요. 이거는 뭐하고 연결시킬 수 있냐면은, 자, 사내연애 하지 말라. 이거 굉장히 유명한 금과 옥조죠. 이거하고 비슷한 맥락에서 회사에서 너무 밀착된 그런 가까운 관계를 만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은요, 그러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나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이러면은 정서적 좌절감을 느낄 수 있고요. 오히려 그 사람들 사이에서 외면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직장에서 친구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인 것 같아. 피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의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하고 싶어 해요. 직장에서. 뭔가 그 쉬는 시간에 이야기를 하거나 점심시간에 친해서 가까이 점심시간 끝날 때까지 끝까지 1분 전까지 이 사람하고 같이 수다를 떨어야 돼. 이런 걸 싫은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지 이것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직장에서 왜 이렇게 소외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일하기가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신 분들 중에서 이런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직장에서는 친구를 사귀지 않는 게 일단은 그냥 기본 전제고 그렇게 지내다가 어쩌다가 누군가와 좀 친해졌어요. 그래서 친구가 되었어요. 그거는 그냥 플러스 알파의 인생 선물. 그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직장 안에서 그 정도로 웬만큼 친구가 되었다고 해도 너무 사생활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오픈하고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도 사실은 좋습니다. 왜냐면은요, 직장 안에서 나의 정보가 지나치게 많이 노출되는 게 어떤 식으로 나한테 불이익이 돌아올지는 그건 아무도 모르거든요. 정말 내 속 얘기 다 하는 사람이야. 직장 안에서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그 힘든 직장 생활을 버텼어. 이렇게 생각할 만한 그 사람도 결국에는 그 사람 입에서 나온 말 때문에 내가 회사에서 평판이 안 좋아지거나 아니면은 뭐 승진이라든지 다른 데 좋은 데 지원하는데 좀 뭔가 장애가 되는 그런 요소가 노출됐다든지 이런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서는 사람들하고 무조건 잘 지내는 게 좋습니다. 잘 지내는 게 좋지만 이 사람하고 내가 사적으로도 친한 친구다. 이런 생각은 좀 분리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정서적으로 내가 상처받지 않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일도 잘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에게 이 일을 내가 맡겨야 돼요. 내가 만약에 팀장이에요. 부하 직원들한테 업무 분장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들하고 너무 친해서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병든 노모를 모시고 있고 몸도 아프고 뭔가 그런 사정을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면은 이 사람을 자꾸 그 업무에서
특혜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은근히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나쁜 상황도 자꾸 벌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서로에게 마냥 좋은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이 사람의 개인사를 알아서 그 상사가 너무 많은 특혜를 줬어요. 근데 이게 전체 그 팀이라든지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게 나중에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나중에 뭐 정리해고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회사에 도움이 안 되니까. 이렇게 뭔가 개인적으로 더 알고 배려해 준다고 해서 마냥 좋은 게 또 회사 관계가 아니거든요. 보통 해외에서는 이런 면 때문에 좀 친해지지 않으려고 굉장히 심각하게 거리를 많이 두더라고요.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서로 웃으면서 대화를 해요. 매우 친절해요. 그런데 서로 전화번호도 모르는 경우도 허다하더라고요. 회사에 가서는 굉장히 사이좋게 뭐 농담도 잘하고 뭐 스몰톡하고 이러면서도 끝나고 나서 만나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관계. 와, 끝나고 맥주 한잔 어때? 뭐 이런 거 이상한 그런 회사 분위기. 이런 것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게 우리 한국보다 훨씬 더 심하다. 근데 그런 이유도 있는 겁니다. 그 냉혹한 그 자본주의 사회. 이런 게 거기서 드러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도 어떤 면에서는 납득이 가더라. 친구라는 관계가 직장에서는 독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제가 많은 그런 상담 사례들을 접하잖아요. 그러면 회사에서 힘들다고 하는 이유들이 정말 각기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제가 새로 이직을 해서 회사에 들어왔는데 이 회사에서는 서로 업무 얘기밖에 안 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그 사연을 제가 답을 올려드리잖아요, 영상으로. 그러면 댓글 반응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와, 그 회사 어딥니까? 전 거기서 근무하고 싶습니다. 저 그 회사 다니고 싶어요. 그냥 업무 얘기만 하다니 얼마나 편한 거죠?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이 회사는 너무 그냥 다 붙어 있어야 돼요. 너무 많은 소통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일보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 에너지를 많이 뺏겨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듭니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사람들끼리 너무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그 안에서 무리가 갈린다는 거예요. 뭔가 그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무리가 갈리면서 소외되는 그런 경험, 이런 것도 겪은 분들이 많잖아요. 요새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데요. 그걸 회사에서 겪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거에 맞는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들은 뭐 무리지어서 뭔가 같이 하고 뭐 나눠 먹고 이러는 걸 좋아해.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이러면은 좀 힘들어지는 분위기도 있고요. 또 어떤 회사에서는 그런 걸 좀 권장하지 않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무리지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업무 분위기가 점점 안 좋아지더라. 원래 그 사람들이 개인적인 친분을 구성원들이 계속 가지게 되면은 그 조직이 점점 무너지더라. 이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반가워하지 않고 웬만하면 좀 갈라놓으려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본인의 성향과 그 직장의 분위기, 이런 거를 한번 비교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내가 잘못됐다. 내가 사회성이 없는 건가? 내가 뭔가 실수를 하는 건가? 이거는 어느 선까지만 돌아보시고, 이 분위기에 내가 안 맞는 건 아닌가? 내가 잘못된 자리에 와 있는 건 아닌가? 이것도 좀 되짚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조직이라는 게요, 굉장히 다양한 조직이 있고, 뭐든지 내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직장 생활이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월요병이 너무 심해. 정말 회사 가기 너무 싫어. 그리고 심지어는 출근길에 뭔가 가는 버스에서 교통사고로도 나면 좋겠어. 이런 거 다 누구나 하는 생각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합니다. 그냥 가기 싫어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도 막상 그냥 씻고 나와서 출근하고 그러면 괜찮아요. 그냥 그렇게 막 너무너무 행복하고 이런 것까지 아니라고 해도 그냥 평화롭게 자기 일상을 살아가는 게 그게 평범한 거예요. 근데 정말로 극단적으로 나는 하루하루가 너무 싫어. 너무 힘들어. 이러면은 그 조직이 나한테 맞지 않아서 내가 웬만큼 좀 다른 조직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지, 그런 상태인지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정말로 요즘 취업 어려운 거 알아요. 아는데 그래도 경력직은 조금 낫거든요. 근데 회사 생활이 힘드시다는 거는 지금 뭔가 경력을 쌓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직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니까 좀 안전판을 마련을 해 놓으신 상태에서 조금 지금 상태보다는 조금 더 나은 조직이 있지 않은지 그것도 탐색해 보시는 것도 저는 권하거든요. 무조건 내가 맞춰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다 보면은 마음의 병이 깊어지는데요. 그럴 때 너무 그 상태가 안 좋아지면은 판단을 못하는 상태까지 됩니다. 이게 직장이 뭐라고 내 목숨보다는 중요하지 않잖아. 제일 중요한 건 나 아니야? 이게 우리가 평범하게 하는 생각인데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 상태가 되시는 분들 종종 보거든요. 그 상태가 되기 전에 내가 좀 내 환경을 바꿔봐야 되지 않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신입사원에게 직장 동료와의 관계 설정에 대해 딱 한 가지만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입사원이시고 사회 초년생이시다. 그런데 회사에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은요, 한 가지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사만 잘하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같이 직장 생활을 하는 동료들은요, 그리고 상사들은 대부분 여러분들보다 웬만큼 윗세대예요. 이런 분들은 좀 더 그런 게 중요한 그런 세대를 살아온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내가 인사하고 관계를 맺고 이러는 것 때문에 내 에너지를 써야 하지? 이런 생각을 요즘은 많이 하세요. 정말 많이 하세요. 왜 내가 일만 잘하면 되지? 근데 신입사원이 일을 잘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대개의 조직에서 신입사원한테 기대하는 거는요, 그냥 잘 배우는 거, 그리고 뭔가 조직의 분위기를 흐리지 않는 거. 그거 외에는 그다지 바라지 않거든요. 그래서 인사만 잘해도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뭔가 내가 지금까지 뭐 좋은 학교도 나왔어. 그리고 나는 많은 그런 스펙을 쌓아봤어. 그래서 내가 여기서 내 수준에 맞는 일을 내가 해야 돼. 뭔가 나는 여기서 성장하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성장의 과정이 그 인사 잘하면서 그 조직의 분위기를 파악해 나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가는지 그 과정에 다 녹아 있는 거예요. 요새는 조직이 전부 수평적인 조직으로 변화하고 있어서 나쁜 점이 뭐냐면요. 위에 연차가 있는 사람이 새로 들어온 아래 직원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문화가 많이 사라졌어요. 예전에는 선배가 후배를 가르치는 게 당연한 일이었거든요. 서열이 있었으니까 그게 가능한 일이었어요. 나는 이분만 모시고 인사도 열심히 하고 뭐 쩔쩔매고 이런 게 불공평하게 느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배울 수가 없는 그런 구조였어요. 근데 대신에 요즘은 많이 수평적이 됐는데 대신에 아무도 가르쳐 주질 않습니다. 혼자 알아야 되죠. 근데 만약에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여기서부터 배워야 돼. 이걸 인지를 하고 인정을 하는 태도를 보이잖아요. 그러면 먼저 와서 업무를 익힌 선배들이 그래도 가르쳐 줄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훨씬 더 그 조직에 쉽게 적응할 수 있고요. 사회에서도 더 적응을 할 수가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어린 친구들, 요즘 MZ세대 너무 나는 같이 일 못하겠어 이런 어른들이 많은데요. 그게 뭐 꼰대 기질을 이렇게 젊은 사람들한테 뭔가 대접받으려고 해. 꼰대 기질이야.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렇게 수직적인 관계를 통해서 내가 또 배울 수 있는 것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요, 훨씬 쉬워진다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 오늘 관계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는요, 그냥 죽을 때까지 배우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내가 상처를 받는 그 순간이 성장의 순간이에요. 이게 다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어떤 상황에서 상처받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우울감과 스트레스도 확 줄어듭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책 마음을 가지러니, 여기서는 내 생각과 마음을 차곡차곡 분류하고 또 구분하는 과정에서 훨씬 더 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